네, 안녕하십니까. 같이 외신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 제가 고른 기사는요, 그 가디언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기사가 아니고 기고문입니다. 미국의 커네티컷 대학의 역사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알렉시스 너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Japan's rising sun flag has a history of horror. It must be banned at the Tokyo Olympics. 자, 이 Rising Sun Flag, 이게 우길 승천기겠죠. 왜 일본 국기 보면 이제 하얀 바탕에 동그라미, 그냥 빨간 동그라미 하나 있는 거 있죠. 그건 이게 히노마루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서 16개 이렇게 쫙 펼쳐 나가고 이러고 있는 거는 이제 우길 승천기다. 그러니까 아침에 우기라고 하는 게 요새 잘 안 쓰는 한자인데 아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침 해가 이렇게 막 뻗치는 기운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길승천기라고 하는 그 깃발이죠. 자, 일본의 우길승천기는 아주 끔찍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경올림픽에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 기고문의 제목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테니까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래요. 히노마루와 별개로 이 우길승천기라는 깃발은 2차 대전 오래전부터 쓰였습니다. 그래서 1870년부터 군대 깃발로 쓰인 깃발이고요. 그러다가 2차 대전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을 할 적에 진짜 곳곳에서 휘날렸던 일본군의, 곳곳에 점령지에서 휘날렸던 일본군의 상징이죠. 그러다가 패전한 뒤에 당분간 안 쓰고 이제 1951년, 2년까지 미군이 진주했었어요, 일본에. 그때까지는 전혀 안 쓰이다가 1954년에 일본이 자위대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분으로 군대를 다시 하고 해군을 다시 만드는데, 그때 해군이 하여튼 구랭이 담 넘어가들 스리슬쩍 어떻게 이 우길승천기를 다시 해군 깃발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우길승천기는 일본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나치 십자 있죠? 그 스와스티카, 요 만자, 이거는 이 독일에서는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고, 이 이미지를 달거나 품고 다니거나 보여주거나 하게 되면 뭐 이건 법에 어긋납니다. 근데 일본 우길승천기관에서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상징이고 2차 대전 당시에 일본 파시즘의 팽창을 상징하는 하나의 임블럼이긴 한데, 이게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일본 자위대에서는 이거를 군함, 그 해군에서는 이걸 깃발로 쓴다. 이렇게 되니까 애매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번에 올림픽에서 이거를 사용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한국 정부에서 이게 문제를 제기했죠. 왜냐면은 올림픽에서 굉장히 엄격한 조항이 있는데,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해석될 종류가 있는 행동이나 언명이나 조치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주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옛날에 그 육상 선수 중에 그 흑인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행동을 했다가 아주 지독한 징계를 먹는, 뭐 인종차별 뭐 그것도 무슨 그게 정치적인 저거라고요. 그럴 정도로 거기서 엄격하게 굴고 있으니 한국 정부에서는 이제 항의를 한 거죠. 이 우길승천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정치적 언명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여기서 일본 측에서는 이거는 정치적인 언명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뭐 아시다시피 뭐 옥신각신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이 기고자인 알렉시스 너든 교수가 하는 말은 이건 명백하게 정치적인 언명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본 현대사 전체를 봤을 적에 이 우길승천기를 지금 다시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는, 일본이 전쟁 2차 대전, 특히 그 당시에 그 사람들 표현으로는 대동아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죠. 동아시아를 영미의 귀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성스러운 전쟁이다. 그래서 대동아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태평양 전쟁이죠. 이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부끄럽거나 수치스럽지 않은 역사로 다시 복구하려고 하는 것이 이 우길승천기 사용의 의도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분석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뭐 일본 회의라든가 일본 극우 세력들이 어떻게 이 우길승천기라고 하는 그 엠블럼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게 일본이 2차 대전 때 결국은 이 깃발을 휘둘리면서 했던 전쟁도 그러니까는 그냥 일본 역사에 그냥 있었던 한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나 분명한 건데, 일본이 2차 대전 때 그 전후에서 저지른 짓들을 보면 각종 잔악행위와 각종 범죄를 보게 되면은 이건 도저히 인류가 용서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따라서 우길승천기 사용은 동경올림픽에서 절대로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이렇게 새로운 얘기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뭐 많이 알고 계시고 또 들으셨을 테니까. 그리고 저도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길승천기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저거 해서 막 그 비슷한 것만 봐도 막 이거 다 금지시켜야 된다 모르고 음모가 있는 게 아니냐. 제가 이거를 기사를 같이 읽자고 하는데 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일본하고 한국 사이의 그 역사 문제를 갖다가 자꾸 민족주의라든가 민족 문제 프레임으로 보는 거에 너무 익숙하고 거기에 너무 갇혀 있습니다. 그래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민족 대 민족의 문제였고 제국주의 지배의 문제, 식민지 지배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족 문제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것하고 별개로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굉장히 인류 보편사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걸 우리가 지금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본 파시즘의 청산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었는지 모르겠어요. 일제 말에 조선 사람들이 일제의 아까 말한 태평양 전쟁에 대동아 전쟁이다라고 해서 적극 찬성하고 협력한 사람들 있죠. 뭐 문인들도 있고 정치인들도 있고 기식인 뭐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그 역사 청산에서 그러니까 친일파다라는 이름으로 자꾸 단죄를 하려고 들었는데, 혹시 사상범이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파시스트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 민족이다, 일본 편을 들었다, 민족 배신자다, 뭐 이런 명분으로 지금까지 많은 비판을 해오긴 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히틀러를 단죄하듯이, 무솔리니를 단죄하듯이, 그다음에 프랑스의 위시 같은 페탱 장군 같은 사람을 우리가 단죄하듯이 인류에게 반인간적이고 반인류 범죄를 행한 인류의 보편적인 적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30년대, 40년대 그런 활동을 한 사람들을 우리가 비판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별로 그 생각 못 해보셨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1년에 일본이 그 만주사변을 일으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파시즘으로의 길로 가는데, 1910년대, 20년대의 친일파들하고 1930년대, 40년대의 친일파들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20년대까지의 친일파들은 민족 문제의 성격이 더 강한데, 30년대, 40년대 이 친일파들, 그러니까 우리가 친일파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쓴 글과 행적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땐 더,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인간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주 지극히 반동적이고 파시즘적입니다. 그래서 천황을 위해서 우리 다 나가서 죽자, 뭐 이런 시를 쓴 그 시인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반민족 행위를 한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게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파괴한 파시스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길승천기 문제 같은 거를 지금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한국하고 한일 사이의 문제로만 보다 보면은 두 나라의 어떤 자존심 문제 같은 걸로만 보기 쉬워요. 그런데 제가 이 글을 고른 이유는 미국의 어느 역사학자가 가디언에다가 이 글을 물론 이건 기사가 아니라 기고문입니다. 근데 이 시각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이게 한국의 이익이냐 일본의 이익이냐라는 저희가 옥신각신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사의 문제고, 좀 더 가깝게는 이 아시아 사회 전체의 진보와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는 보편적인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흔히들 국뽕이라는 말도 쓰죠. 그리고 요새는 힙뽕이라는 말도 쓰던데, 국뽕 반대말로. 파시즘 청산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인류사적 과제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같이 읽자고 했습니다. 기사를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8일에 보도된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된 그 기사인데, 참 이게 믿기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본 사회에 대한 참 재미나다고 할 수는 없고 충격적인 기사인데, 일본 여성들이 지금 온라인에서 벌이고 있는 시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직장에서 안경 좀 쓰게 해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일본 직장에는 어떤 룰이 있냐면요. 이거 전에 있습니다. 하이힐을 신어라라고 계속 요구하는 룰이 있습니다. 제가 정상적인 그 직장 생활을 한 그런 건실한 생활인이 못 돼서 잘 모르는데, 지금도 우리나라 회사에서 여성 노동자를 보고 치마 입으라 소리 합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지금도 그렇대. 많은 직장에서 하이힐 신고 출근해라, 그 화장하고 출근해라 식으로 이런 압력을 넣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연장선인데, 직장에서 안경 끼지 마라. 여자가 무슨 안경이냐. 어떤 경우에는 안경은 기모노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안경 쓰지 마라. 뭐 별 희한한 예의를 달면서 안경은 쓰지 말고 하이힐 신어라라고 식으로 저걸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한 가지 예를 가지고서 제가 무슨 일본 사회 전체가 후졌다라든가 뭐 일본은 없다, 있다고 소리를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사회는 없고, 우리 사회는 털면 뭐 먼지 안 나옵니까? 별 부린 게 다 있으니까 이거 갖고 뭐 일본이 어쨌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렇습니다. 파시즘 역사 청산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본 사회의 어느 한 구석에 가면은 지독하게 보수적이고 지독하게 억압적인,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의 어떤 상식으로 봤을 적에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까 싶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2003년에 일본에 갔다가 놀란 게 있었는데, 여성들이 이제 드디어 약국에서 마음껏 피임약을 살 수 있게 됐다라는 기사가 나와요. 2003년의 일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2003년이냐 1903년이냐 저는 막 헷갈렸는데, 그래서 일본 사회, 그러니까 이 파시즘이라고 하는 어떤 정말 끔찍한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죄와 청산이 있어야 된다. 이건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 우리 전부가 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는,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럼 이게 일본에서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게 한 바퀴 돌고 당구 용어로 3쿠션을 맞고서 이번에 한국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뭐냐면은, 한국에서 저는 뭐 보수라고 해가지고 뭐 보수 진보라서 어느 한쪽을 갖다가 무슨 다 천사다 악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보수파들 중에 아주 퇴행적인 예를 하는 분들 중에 자꾸 일본 얘기를 끌고 와서 일본은 이러는데 한국은 왜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게 규범이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자연에서 한 나라에서 이런 퇴행적인 관행들이 있으면은 그게 자꾸 우리나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치마 입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너희도 안경 쓰지 마라, 이런 일이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아시아 사회 전체에 어떤 하나의 진보적이고 평화적인 어떤 룰을 만드는 데 있어 장애가 되죠. 그래서 이 지나간 일들을 갖다가 우리 국뽕이다, 힙뽕이다 이런 틀이 아니고, 1930년대와 40년대 일본에 분명히 파시즘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시즘에 동조했던 한국 조선인들이 있었고, 중국인들이 있었고, 대만인들이 있었고, 또 인도네시아에도 있었고,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공동으로 가졌던 30, 40년대 파시즘의 역사를 어떻게 청산할 것이냐, 이 관점에서 한번 6.1 승천기 문제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